안녕하세요. 5월 한국 주식시장 어떠셨나요?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쉽지 않았던 5월 시장 흐름을 좀 짚어보고 또 다가올 6월은 어떨지 초보 투자자로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에도 사실 좀 힘들었는데 5월에 좀 변화가 있으려나 했더니 여러 요인이 막 겹쳤어요. 그래서 시장이 꽤 역동적이면서도 좀 혼란스러웠죠. 보내주신 KB 자산운용 리포트나 고흐브 자료 같은 걸 봐도 그런 복잡한 상황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5월 시장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고흐브 리포트를 보니까 의무 보유 해제 물량이 상당했어요. 68개의 기업에서 5억 6천만 주 넘게 풀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의무 보유 해제라는 게 그동안 잠겨있던 주식이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신호거든요. 이게 유동성 공급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는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주가에는 좀 부담이죠. 그렇군요. 매물 부담? 네. 특히 2차 전지 쪽은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무려 2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20조요? 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아주 큰 기업들도 영향을 피하지 못했고요. 시가총액 20조 감소라니 투자하신 분들 걱정이 정말 크셨겠네요. 그럼 와중에 또 신규 상장 기업 소식도 있었잖아요. CK솔루션, 한택 이런 곳들이요. 네, 맞아요. 신규 상장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CK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좀 낮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확약 비율이 낮다는 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관들이 주식을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한택도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가능성이 좀 제기됐었고요. 결국 이런 개별 기업들의 상황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장 전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개별 기업 이슈가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요. KB 자산운용 5월 리포트를 한번 볼까요? 네, KB자산운용의 주식운용 본부 의견을 보면 5월 시장에 대해서는 중립적 의견을 유지했어요.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좀 받쳐줘야 증시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글로벌 환경이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 KB의 AI 분석 시스템 있잖아요. 앤더슨 전망은 조금 달랐어요. 금리나 환율 여건이 좀 나아지면서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갈 거다, 이렇게 조금은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오, AI는 좀 더 긍정적이었군요. 네, 특히 의료, 경기 소비재, 에너지 쪽을 좀 유망하게 봤습니다. 사람 전문가와 AI 전망이 약간 다른 게 재밌네요. 하지만 이런 분석과는 또 별개로 스티밋 같은 데 올라온 글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분들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보는 너무 많은데 뭘 믿어야 할지, 또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런 어려움이요. 맞아요. 흔히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막 주가 오를 때 따라서 사고 내리면 덜컥 팔고. 타이밍 문제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그리고 손실난 종목은 어떻게든 본전 찾으려고 계속 물타기 하는 거, 본전 심리라고 하죠.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시기였어요. 맞아요. 본전 생각 정말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가오는 6월 시장은 어떨지 봐야겠죠? KB자산운용 리포트를 다시 보면 대체로 5월과 비슷한 중립적인 시각이 좀 우세해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 관계라든지 금리 같은 대외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도 역시 대외 변수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군요.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초보 투자자로서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규보업이나 스티밋 잔로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조언들이 있을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냥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저평가된 종목,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종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저평가된 종목 찾기. 네, 기업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미래 성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는 한 곳만 믿지 마시고 여러 경로로 꼭 교차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건 참고는 하되 그걸 막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검증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좀 부진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 네, 맞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또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 그리고 이제 일상 회복 관련주들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 네. 분산 투자와 심리 관리요. 이것도 많이 강조되더라고요. 아, 네. 정말 중요하죠. 소수의 몇몇 종목에만 막 집중해서 투자하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여러 종목이나 자산에 좀 나눠서 투자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분산 투자죠. 그리고 손실 났을 때 아까 말한 본전 심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네, 그게 참 어려운데. 어렵죠. 그래도 기업 가치가 정말 훼손된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 때문에 잠시 흔들리는 건지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필요하면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믿고 보유하는 결정을 내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뭐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 사이에서 자신한테 맞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5월은 의무 보유 해제 물량이나 2차 전지 부진 같은 이슈들로 변동성이 꽤 컸고 6월 역시 대외 변수를 잘 살피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일수록 단기 등락에 너무 막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면서 분산 투자로 위험 관리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평가된 기업 발굴, 정보 검증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남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을 내가 먼저 찾으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남다른 정보나 데이터에 주목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걸 한번 검증해 보시겠어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좋은 투자 공부가 될 겁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는 노력.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